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원을 빌어왔나요? 새해 첫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유성을 보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중 몇 개나 이루어졌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간절했어. 매일 생각했어.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지?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네빌 고다드는 1948년 뉴욕의 한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머리로만 소원을 빌어왔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 모든 문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한 갈망, 결핍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000만 원이 생겼으면 하고 빕니다. 하루에 100번도 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불안입니다. 조급함입니다. 아직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네빌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가진 상태를 느끼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입니다. 1952년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논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 느낌만을 이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긍정 확언, 모든 비전 보드, 모든 목표 설정, 그것들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진짜 느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100번 외쳐봤자 당신의 가슴이 아니야, 나는 지금 가난해 라고 느끼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후자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목표를 적으세요. 시각화하세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립니다. 느낌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의 느낌,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안도감, 당연함. 바로 이 감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올바른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1998년 에스더 힉스가 세상에 소개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우주가 그것을 당신에게 보내줍니다. 듣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지금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끌어당기려 할 때 당신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려 할 때 당신은 가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끌어당기려 할 때 당신은 질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결핍을 전제로 풍요를 끌어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을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불을 켜면 되는데 말이죠.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4년 네빌은 자신의 강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당신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면 물리적 현실에서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주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하지만 상상의 법칙은 당신을 창조자로 만듭니다.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 끌어당김의 법칙은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내게로 가져오려는 시도입니다. 반면 상상의 법칙은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깥으로 펼쳐내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새 차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를 시각화하세요. 우주에 주문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차가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신은 계속 확인합니다. 아직 안 왔네? 언제 올까? 정말 올까? 이 의심, 이 기다림, 이 불확실성이 바로 당신과 소원 사이에 있는 벽입니다. 반면 네빌의 상상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의 핸들을 잡은 느낌을 경험하세요. 새 차 냄새를 맡으세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당신을 느끼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여기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의식의 차원에서는 말이죠. 네빌은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듭니다. 외부 현실은 단지 당신의 내면 상태가 반영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부자라는 느낌을 완벽하게 체화했다면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겁니다. 말투가 달라질 겁니다.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부자라는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의 법칙입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면을 바꾸세요. 그러면 외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현실 창조의 주도권은 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느낌이 비밀이다. 네빌 고다드가 평생 반복한 이 한 문장. 당신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은 기분을 유지하라는 뜻이구나. 행복해야 한다는 거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네빌이 말하는 느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상태입니다. 존재의 방식입니다. 1953년 네빌은 로스앤젤레스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단어를 듣지 못합니다. 그림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느낌만을 합니다. 느낌이 잠재의식이 전달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1000번 외쳐도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실패자야 라는 느낌이 있다면 잠재의식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진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속일 수 없습니다. 느낌은 당신의 진짜 믿음을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잠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억만장자다라고 말해보세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겁니다. 어색함, 거짓말하는 것 같은 기분. 아니야, 나는 억만장자가 아니야 라는 내면의 저항.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당신의 느낌이 불일치할 때 현실은 느낌을 따라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빌은 이것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느낌 없는 상상은 죽은 상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몽상이고 백일몽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를 합니다. 눈을 감고 원하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멋진 집, 좋은 차, 이상적인 파트너. 하지만 그들은 영화를 보듯이 그 장면을 관찰합니다. 마치 텔레비전 화면을 보듯이 말이죠.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진짜 상상은 당신이 그 장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결혼을 원한다고 칩시다. 단순히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의 느낌을 경험해야 합니다.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의 무게, 옆에 서 있는 배우자의 따뜻한 손, 하객들의 닥숫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가득 차오르는 그 행복감.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라는 안도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구나 라는 확신. 바로 이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순간
현실은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세계는 당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복사합니다. 네빌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느낄 때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뇌 스캔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할 때와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장면에 동반되는 느낌, 그 감각, 그 정서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느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느낌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진동 주파수와 일치하는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더 많은 부족함이 옵니다. 당신이 풍요로움을 느낀다면 더 많은 풍요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확실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가 전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행복할 것 같아요? 또는 기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모호합니다. 너무 표면적입니다. 네빌이 원한 것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1963년 그는 자신의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때 정확히 어떤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까? 학생은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안심하는 느낌입니다. 돈은 단지 그 느낌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뒤에 숨겨진 진짜 욕구, 바로 그 느낌을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승진을 원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직위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직위가 주는 인정받는 느낌을 원하는 건가요? 능력을 증명받았다는 만족감을 원하는 건가요? 당신이 이상적인 파트너를 원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특정 외모나 성격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랑받는 느낌을 원하는 건가요?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원하는 건가요? 당신이 건강을 원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특정 체중이나 체형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느낌을 원하는 건가요?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원하는 건가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부의 대상을 추구할 때는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되지만 당신이 느낌을 추구할 때는 지금 당장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하는 느낌은 지금 당장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진짜 느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간단한 훈련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둘째, 눈을 감고 그것을 이미 가진 상황을 상상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순간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만족감인가? 안도감인가? 자유로움인가? 당연함인가? 당연함. 이것은 매우 강력한 느낌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쓸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것을 살 수 있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행복한 연애라는 사람이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들은 매 순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 당연함의 느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현실화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함에는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안 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이 느낄 감정을 지금 느끼세요. 그러면 그 소원은 반드시 물질적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보세요. 당신의 소원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정확하게 포착하세요. 만족감인가요? 안도감인가요? 자유로움인가요? 당연함인가요? 그 느낌 하나를 확실하게 특정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목표입니다.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느낌, 이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느낌을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느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네빌 고다드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마지막 장면 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1947년 네빌은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이 기법을 처음 가르쳤습니다. 참석자 중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제가 원하는 집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상상합니까? 집 외관을 봅니다. 방들을 둘러봅니다. 가구를 배치합니다. 네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관찰자처럼 상상하고 있군요.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경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영화처럼 봅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관찰합니다. 하지만 네빌의 방법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기법의 첫 번째 단계는 장면 설정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순간의 장면을 하나 선택하세요.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집을 원한다면 단순히 집을 보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 집의 침대에 누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내 집이야. 나는 여기서 살고 있어. 당신이 결혼을 원한다면 결혼식 장면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아직 미래입니다. 그보다는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평범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내 배우자야. 우리는 부부야. 당신이 승진을 원한다면 승진 통보를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새 직함이 적힌 명함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장면입니다. 또는 새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마지막 장면이어야 할까요? 네빌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오직 성취의 확신만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경험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시각만 사용하지 마세요. 모든 감각을 동원하세요. 촉각을 사용하세요. 새 집의 침대 시트는 어떤 촉감인가요? 부드러운가요? 시원한가요? 배우자의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은 어떤가요? 새 사무실 책상의 나무 질감은 어떤가요? 청각을 사용하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새 집 창밖의 새소리? 배우자의 웃음소리? 동료들이 당신을 새 직함으로 부르는 소리? 후각을 사용하세요. 새 집의 냄새, 새 차의 냄새, 새 사무실의 냄새.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네빌은 1954년에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감을 사용할수록 당신의 상상은 더욱 실제적이 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짜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안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이 장면을 경험하세요. 왜 잠들기 직전일까요? 이 시간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이것을 수면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히 깨어있지도 완전히 잠들지도 않은 그 상태. 바로 이 상태에서 당신의 상상은 잠재의식에 가장 쉽게 각인됩니다. 침대에 누워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관찰자가 아닙니다. 경험자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보세요. 당신의 손으로 만지세요. 당신의 귀로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순간의 느낌을 경험하세요. 만족감, 안도감, 당연함, 그 느낌이 가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 장면 속에 머무세요.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요? 네빌은 말했습니다. 장면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놓아주기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상상이 끝나면 그냥 잠들어 버리세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이루어질까? 정말 될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물리적 현실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네빌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당신은 매일 땅을 파헤쳐서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자연이 알아서 합니다. 똑같습니다. 당신은 상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자연의 법칙, 잠재의식의 법칙이 알아서 작동하게 하세요. 1957년 네빌의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반대되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네빌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하지만 매일 밤 당신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세요. 결국 밤의 상상이 낮의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여기 하나 더 강력한 팁이 있습니다. 장면을 짧게 유지하세요. 복잡한 스토리를 만들지 마세요. 단 하나의 짧은 순간, 3초에서 5초 정도의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왜일까요? 짧은 장면은 반복하기 쉽고 생생하게 유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긴 스토리는 지루해지고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 집을 원한다면 긴 투어를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실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느끼는 3초면 충분합니다. 그 3초가 완벽하게 생생하다면 그것이 100번의 긴 상상보다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기법은 노력이 아닙니다. 놀이입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상상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원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놀이를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완전히 몰입합니다. 진짜처럼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목표로 해야 할 상태입니다. 상상이 아닌 경험, 생각이 아닌 느낌, 관찰이 아닌 참여. 이것이 네빌 고다드의 마지막 장면 기법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매일 밤 완벽한 상상을 했습니다.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이건 그냥 상상일 뿐이야.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의 과거 상상의 그림자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이미 지나간 의식 상태의 결과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당신이 한 달 전, 1년 전, 심지어 10년 전에 가졌던 생각과 느낌의 결과입니다. 어젯밤 당신이 한 상상이 오늘 아침 바로 나타날 리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실에는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상상을 심고 현실이 펼쳐지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빌은 1952년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차원 세계는 4차원 상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항상 실체보다 늦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현실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당신의 옛 상상이 아직 재생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옛 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외부 현실을 보고 다시 결핍의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아, 역시 나는 가난해. 아, 역시 나는 혼자야. 그리고 이 느낌이 다시 미래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네빌의 방법은 다릅니다. 외부 현실이 무엇을 바라든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상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느낌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많은 영적 가르침은 현실은 환상이다, 무시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각은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실을 인정하되 재해석하세요. 통장 잔고가 부족한가요? 이것은 내 옛 상상의 결과야. 하지만 나는 이미 새로운 상상을 심었어. 이 잔고는 곧 바뀔 거야. 원하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요? 이것은 시간 지연일 뿐이야. 내 상상 속에서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물리적 현실은 곧 따라올 거야.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느낌이 보호됩니다. 둘째, 브릿지 오브 인시던트를 신뢰하세요. 네빌은 이것을 사건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상상과 물리적 현실 사이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리처럼 놓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 직장을 상상했다면 내일 당장 그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회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면접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건들이 다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다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상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리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루어진 상태만 상상하세요. 과정은 우주에 맡기세요. 그러니까 작은 동시성, 작은 우연, 작은 기회를 주목하세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멘탈 복구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 중 어떤 순간 외부 현실이 당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간단한 복구 루틴이 있습니다.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멈추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중단하세요. 잠깐, 나는 지금 옛 패턴에 빠지고 있어. 2단계, 호흡하세요. 깊게 3번 호흡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3단계, 당신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세요. 눈을 감고 단 10초만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그 느낌을 다시 경험하세요. 이 3단계를 하루에 10번이라도 반복하세요. 필요하다면 100번이라도 반복하세요. 네빌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식 상태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세요. 이것을 끈질기게 반복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외부 현실은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로 믿는가? 네 상상은 얼마나 확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서 포기합니다. 첫 번째 반대 증거를 보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외부 현실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현실은 당신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느낌을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네빌 고다드에게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상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간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빌은 1961년의 강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세계에서 시간은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의식의 세계에서 시간은 유동적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간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은 5년이 걸릴 거야 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5년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은 한 달이면 충분해 라고 믿는다면 한 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시간이 그렇게 주관적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의식에 의해 창조됩니다. 따라서 의식이 바뀌면 사건의 속도도 바뀝니다. 네빌은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 여성이 그에게 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결혼을 원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혼자예요. 네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성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빌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여성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은 이미 결혼한 여성으로 잠들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개념을 완전히 버리세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태만 중요합니다. 그 여성은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6주 후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6주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질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상태, 언제가 아니라 지금. 둘째, 자연스러운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씨앗마다 고유한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무 씨앗은 며칠이면 싹이 납니다. 참나무 씨앗은 몇 년이 걸립니다. 당신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원은 빠르게 현실화됩니다. 어떤 소원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의식 속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현실화는 보너스입니다. 케이크 위의 장식입니다. 진짜 케이크는 당신의 의식 상태입니다. 셋째, 기다림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상을 하고 나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 올까? 언제 나타날까? 이것은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사세요. 부자의 느낌을 가졌다면 부자처럼 걷고 말하고 결정하세요. 물론 무모하게 돈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의 자신감, 부자의 여유, 부자의 관대함을 체화하세요. 사랑받는 느낌을 가졌다면 사랑받는 사람처럼 자신을 대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넷째, 무저항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빌은 도교의 무의 개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당신이 상상을 하고 나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놓아주는 것입니다.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서두르려 하지 마세요.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강이 흐르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하세요. 네빌은 1964년의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일은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법칙이 알아서 합니다. 시간도, 방법도, 경로도 법칙이 알아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그 상태를 체화했다면 현실화는 필연입니다. 그것이 내일일지, 다음 달일지, 내년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누구인가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시간은 환상입니다. 느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항상 이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된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중력만큼이나 확실한 법칙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평생 이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1945년 전쟁 중이던 군인이 네빌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느낌을 상상했습니다. 2주 후 명백한 이유 없이 그는 명예제대 명령을 받았습니다. 1953년 가난한 화가가 네빌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화가의 느낌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그림이 유명 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1962년 질병으로 고통받던 남성이 네빌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의 느낌을 상상했습니다. 석 달 후 의사들은 그의 완전한 회복에 놀랐습니다. 이것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법칙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당신에게 특별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마지막 장면을 경험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그 느낌을 완전히 체화하세요.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그 느낌을 유지하세요. 외부 세계가 무엇을 말하든, 당신의 통장이 무엇을 보여주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그 느낌을 지키세요.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번, 100번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다시 돌아오세요. 당신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24시간. 단 하루만 완벽하게 해보세요. 왜 하루일까요? 왜 더 길지 않을까요? 네빌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순간을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당신은 모든 순간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부자의 느낌을 경험하세요.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사랑받는 느낌을 경험하세요. 당신이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건강한 느낌을 경험하세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 함께 확언을 외쳐봅시다. 소리내어 말하세요. 당신의 귀가 듣게 하세요. 당신의 가슴이 느끼게 하세요.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된다. 다시 한번.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된다. 이 문장을 당신의 만트라로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거울을 볼 때, 의심이 들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문장으로 돌아오세요. 네빌은 1972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천입니다. 지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실천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느낌이 비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의 느낌, 그 만족감, 그 안도감, 그 당연함,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당신이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당신은 원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느낌을 진정으로 체화하는 순간 우주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건들이 재배열됩니다.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기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상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느낌이 창조의 힘입니다. 당신은 무력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피해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구걸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기다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창조자의 자리로 가세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사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는 사람. 당신이 원하는 느낌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당신이 진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느낌의 주인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세요. 그 느낌을 종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잠드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 느낌을 다시 불러오세요. 외부 세계가 무엇을 보여주든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상태를 유지하세요. 한 달 후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석 달 후 다시 돌아보세요.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부가 아닐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신 내면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창조의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이것이 네빌 고다드가 세상에 남긴 선물입니다. 이것이 상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느낄 것인가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느낌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성공의 느낌을 선택하세요. 풍요의 느낌을 선택하세요. 사랑의 느낌을 선택하세요. 건강의 느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24시간 동안 지켜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미션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상, 당신의 느낌, 이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네빌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느낌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느낌을 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과거도 당신을 묶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느낌만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느낌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지금 선택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의 느낌을, 당신이 꿈꾸는 모습의 느낌을,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느낌을.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느낌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제 느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느낌의 주인은 곧 현실의 주인입니다. 환영합니다. 창조자의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나가서 당신의 현실을 만드세요. 당신의 느낌으로 세상을 그려나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된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매 순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느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